예, 안녕하세요. 토요지 코리아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이제 예상 문제 18번에 해당하고요. 이 도면은 이게 공개 도면이고, 그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도면입니다. 예, 머신 센터로 가공해야 되는 어떤 도면이긴 한데요. 자, 이 도면을 보고 제가 오토캐드를 활용해서 기계 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소 내용들이 있고요. 이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도면을 CAD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각형의 테두리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렉탱글하고 명령어 REC 엔터를 치고요. REC 엔터, 다음 원점을 찍고 가로 70에 세로 70인가요? 70, 70 엔터 치겠습니다. 자, 이건 사각형으로 그렸으니까 선이 한 놈이겠죠. 그러면 선택을 해서 X 엔터를 쳐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왼쪽에 보니까 간격이 3 띄워져 있고 어떤 간격이 있습니다. 네, 3이 띄워져 있어요. 자, 옵셋으로 한번 해볼게요. 옵셋 3이라고 숫자를 주시고 하나. 그 다음에 바닥에서도 4mm 정도가 올라와 있네요. 옵셋 4로 주겠습니다. 또 바닥에서 위로. 여기 모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9라는 숫자와 28이라는 숫자가 있고 11이라는 숫자로 해서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보입니다. 옵셋 9라는 숫자를 주고요. 위치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옵셋 28이라는 숫자를 또 주고요. 옵셋 11이라는 숫자는 얘가 아니라 이 선에서 옵셋을 해주셔야겠죠. 여기 있는 이렇게 이제 삐져나온 선들은 다음 어떤 선들을 재도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필렛을 먼저 해주고 지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및 라운드란 말은 도면에 표시되었지만 지시가 없는 못따기나 필렛 혹은 라운드는 R6으로 표현해야 라고 주소 내용이 있습니다. 자, F 엔터, R 엔터, 6이라고 하는 필렛 값, 반경값을 주고 엔터, 반경값을 주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단은 여기 원점, 교차점을 기준으로 R10이 있으니까요. 요 위에 천정을 그려야겠죠. 67이라고 합니다. 바닥에서요. 옵셋 67이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여기 교차점을 이용해서 C 엔터 1을 그려야겠죠. 반경으로 10이니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좀 이따가 정리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이렇게 오목한 부분이 또 하나 보입니다. 여기 중심은 꼭대기에서 옵셋 8이라는 숫자를 주고 위로 내리고, 얘는 보니까 지금 어떤 위치가 정해져 있진 않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게 단면의 표시가 오른쪽에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A의 위치가 여기서든 어떤 위치를 알려주는 값은 없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 형태라면 얘는 이 70의 정중앙으로 이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인으로요, 여기 삼각형, CAD의 스냅 기능 중에 삼각형을 켜놓은 이 부분을 선으로 잇고요, 여기 교차한 부분을 원으로 그리겠습니다. 반경은 7.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 없는 선은 조금 트리밍 하겠습니다. TR 엔터를 주고요. 자, 이렇게 날릴게요. 날려주고. 그 다음에 라인 엔터를 주고 선을 이렇게 이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이어서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 선들도 조금 필요가 없는 중심선이 될 텐데 이 선은 지워놓고요. 얘만 살려놓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8하고 15는 여기 기준으로 8, 15니까 못따기긴 한데 비대칭 못따기다, 그죠? 그러면 일단 이쪽을 막아야 되니까요. 이쪽에 대한 치수는 명확히 없지만 밑에 보니까 이런 치수가 보입니다. 43.8이라는 숫자하고 19.242라는 숫자가 보이죠? 그러면 옵셋 83.8이라고 하고 하나, 옵셋 19.242라고 주고 또 하나.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챔퍼 CHA D 엔터 8 엔터 15 엔터를 주고 8에 해당하는 선을 먼저 클릭, 15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을 해주시면 선이 이렇게 비대칭된 못따기를 할 수 있고요. 자, 하단에 내려와서 여기에 대한 표시가 43.8이라는 숫자가, 사실 얘를 그렸으니까 43.8이겠죠. 우리가 명령어 중에 DLI라고 치고 여기하고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13.8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에 교차된 이 지점에 R9가 있는 거죠. C 엔터 찍고 9라고 주겠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자, 불필요한 선은 조금 지워볼까요?
사실 여기도 조금 불필요한 선이긴 하다, 그죠? 그럼 이 선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우고요. 자, 그러면 윤곽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못딱이나 필렛은 선을 정리할 때 하면 되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고, 자, 여기 탭 모양이 하나 보인다, 그죠? M8에 1.25 피치짜리 위치는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바닥에서 52, 그 다음에 14로 되어 있으니까 셋 52라고 주고 바닥에서 위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옵셋 14라고 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기 교차점에 탭을 그려줍니다. D 엔터 8이라고 주고요. 자, 일단 요 중심선을 지울게요. 여기가 탭이라는 모양을 그냥 이렇게만 두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구멍으로만 보일 거잖아요. 드릴로 난 구멍으로 볼 테니까 옵셋 1.25라고 하는 피치가만큼을 안으로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티를 낼게요. BR로 이렇게 살짝 끊어주면 이 지점이 어떤 탭의 어떤 형태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보조선 지우고, 자, 이 선은 왜냐하면 여기선 좀 써먹어야 되니까 이 선 제가 일부러 지우진 않았습니다. 자, 볼게요. 얘 중심은 일단 원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이 중심의 원 또한 치수가 없다, 그죠? 그러면 여기 곧장 C 엔터를 쳐서요. 여기 삼각형의 중심점에다가 D 엔터, 여기가 6.8 드릴로 그리겠습니다. 이 지점이 6.8이 된 이유는 DDI라고 한번 쳐보면 요거는 이제 폰트 때문에 그런데요. 6.8이 된 이유는 이 부분에 우측에 보면 이렇게 단면도 AA 부분을 단면된 이 부분의 지름이 6.8로 참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로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어떤 선이 보조선처럼 있죠. 근데 이 선은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선은 아니군요. 이 선은 필요가 없는 선일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바닥에서 보니까 바닥에서 16, 27이라는 숫자에서 위에 천정에 막힙니다. 옵셋으로 16이라고 숫자를 하나 주고 제일 밑바닥에서 위로 또 옵셋으로 27이라는 숫자로 저기 꼭대기로. 자, 여기에 C엔터 교차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5.5에 해당하는 원이 있는 거죠. 반경이요. 트림으로 TR 엔터로 여기를 끊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기준에 특별히 없네요, 그죠? 이거 기준에 왼쪽에 치수를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이 찾아갈 수 있는 치수는 20이라는 숫자네요. 자, 그러면 옵셋 20이라는 숫자를 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 이 선은 더 이상 필요가 있을 선일까요? 여기는 필렛으로 일단 줘버리겠습니다. 6이라고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줘놓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은 여기 6의 지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릴 때 생각을 해보면 원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하자면 옵셋을 줘서 그냥 필렛을 줘버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아요. 옵셋 6이라고 해서 일단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필렛, 이렇게 필렛 할 겁니다. 자, F 엔터, R 엔터, 6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클릭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쪽이 완성됐고, 자, 이 끝 지점에서 또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같은 R이다, 그죠? 왜냐하면 여기도 R 값이 각각 없으니까 이건 6위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얘를 여기 중심으로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로테이트 회전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R로 엔터 치고요. 클릭 엔터 여기 찍고요. 여기 90도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동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복사하겠다는 의미로 C 엔터를 주고 90이라고 주겠습니다. 18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180도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선 요거는 이레이저로 지워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중심으로 여기 한 개 더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36이죠. 왜냐하면 6이 36이니까. 그러면 미러를 이용해서 얘를 잡고 엔터 여기 중심 기점으로 이렇게 옮겨 주셔도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은 선이 이렇게 조각 나 있습니다만 조각 나 있는데요. 제가 조인이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쓰거나 그런 걸 쓰면 또 선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페디트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어떤 조인 결합을 써서 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기는 한데요. 네,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분할된 반원으로 이렇게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이 끝점과 여기를 직각으로 잇고 여기도 필렛을 6으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완성되겠죠.
자, 그럼 불필요한 선들은 트림으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네. 자,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못따기가 치수가 없지만 도면에서는 지시 없는 게 C4로 주라고 했으니까 챔퍼 D 엔터 4라는 숫자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선들은 여기는 트림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렇게 예, 조금 확대하셔서요. 휠을 밀거나 당기면 될 거예요. 트림으로 엔터 여기 날리고요. 여기도 트림으로 이렇게 잡고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돌고 여기도 필렛이네요. 여기도 6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시고 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고 자, 그러면 윤곽의 형태는 완성된 겁니까? 예, 그렇고요. 포켓도 이렇게 완성됐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 단면이 이 부분이죠. X라인으로 제가 참고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이 결국은 이 부분을 단면을 쳐서 밑에서 이쪽에서 바라본 이 그림이 여기 그려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X라인으로 이 끝과 그다음에 여기 끝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께를 좀 연결해 주고 옵셋으로 28이라는 숫자로 해서 실제로 두께를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렛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서리 부분들 선을 정리하고요. 네, 됐죠? 자, 뒷부분은 사실은 이 뒷부분은 이 가공산업기사에 해당하는 이렇게 3D 모형 이제 모델링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할 거고요. 우선 2차원 2D 형상만 여기에 표시 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쪽 부분이 여기 바깥쪽에 해당하는 우리가 가공상에는 이 부분을 이제 윤곽으로 부르긴 할 텐데 이 바깥쪽의 부분을 요 깊이에 해당하고요. 안쪽에 이제 여기에 포켓이라고 하는 가공상에서 포켓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이 안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윤곽이나 포켓의 각각의 깊이가 8하고 6으로 이제 각각의 다른 형태고요. 그리고 드릴로 구멍이 관통된 게 아니고 여기 10이라고 하는 어떤 참고 값으로 깊이가 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탭에 대해서는 표시는 없지만 이 탭은 하단에 보시면 나사 탭 관통이라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이 뚫려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을 한번 여기서부터니까요. X라인으로 선을 또 한번 이어볼게요. 결국은 여기서 여기를 쳐다봤으니까 이 선을 이렇게 이어주면 여기 바깥쪽에 윤곽 얘도 여기서부터 선을 이렇게 이어줘야겠죠. X라인으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 단면을 봤을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옵셋으로 깊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8이라는 숫자로 오른쪽으로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윤곽에 해당하겠죠. 자, 필렛으로 트림으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커팅하고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여기를 커팅하고 윤곽의 여기 모습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을 부분이라서 투상적으로는요.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트림으로 잡고요. 여기를 날리고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고 여기 날리겠습니다. 여기는 날려주시면 안되겠죠. 요 면이 어느 면일까요? 요 부분을 트림하고 요렇게 깊이로 여기 방향을 본 요 면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 면은 이렇게 날리시면 요렇게 그림을 이렇게 날리시는 거는 안됩니다. 선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윤곽의 형태는 완성이 됐고 포켓의 깊이는 6인 건 알겠고요. 포켓은 여기니까 결국 X라인으로 요 부분이겠죠? 날렸으니까 요 부분이 여기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포켓으로 선이 요 부분이 또 이렇게 올 거고요. 또 요 끝부분이 이렇게 올 겁니다. 이렇게 올 거예요. 자, 옵셋을 이용해서 6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날리고요. 이렇게 날리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이 교차된 요 부분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트리밍을 했다는 소리는 단면을 쳤다는 소리는 이만큼이 날아갔다는 소리고 여기서부터 보는 거니까 여기에 교차된 부분이 결국은 여기에 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아닙니다. 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센터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한쪽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놓고 옵셋 일단은 10으로 줄게요. 여기에 깊이는 10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끝이 아니라 보면 여기 기준에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실제로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가 이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드릴이라고 하는 공구를 좀 찾아보시면 표준각은 118도라고 하는 어떤 각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트림으로 앞부분을 잘라내고요. 보통 이제 제도로 할 때는 여기 118도로 그리지는 않고요. 120도 기준으로 좀 그리는 편인데 X 라인을 이용하고 A라고 하는 각도를 먼저 주면서 60이라는 숫자를 주면 이렇게 세워진 각도를 줄 수 있고요. 연결하고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이렇게 또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 미러를 이용해서 요거를 저 위로 올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리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됐죠? 이렇게 날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선 자체가 미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로 보이는 부분은 여기 깊이 파묻혀 있는 이 부분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중심도 생략하겠습니다.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결국은 DAN 각도를 이용해서요. 얘하고 얘를 클릭해 보면 이 사이 각도가 몇 도요? 120도가 나오시면 된 거예요. 실제로 드린 날 각도는 118도입니다.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단면이라고 했으면 실제로 보이고 안 보이는, 즉 잘린 그 면은 이 면하고는 다른 표시를 해주는데요. 그 방법이 이제 해칭이라고 하고 단축키는 H라고 하는 기호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칭으로 할 때는 그 앙시 31번이라고 하는 45도에 해당하는 선을 클릭해서 이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해칭이 되고 닫기를 누르시면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완성된 도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예상 문제, 참 공개 문제로 해서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의 머신 센터에 해당하는 유튜브를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제도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